오늘 주인공 노우치 마사히로는 현재 일본 지하 세계에서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며 가장 주목받는 야쿠자입니다. 야쿠자들의 위세가 예전 같지 않다고 하는데 노우치는 여전히 매우 잘 나가는 인물인데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그의 계보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노우치가 속한 야마구치구미는 일본 최대 야쿠자 조직으로 거대한 피라미드 구조 아래 수많은 산하단체를 거느리고 있습니다. 그 정점에는 6대 조장 츠카사 시노부가 있고 바로 아래에는 와카가시라 다카야마 키요시, 또 아래에는 여러 명의 와카가시라 호사들이 있는데 그중 타케우치 테루아키가 7대 조장으로 유력합니다. 이 3명의 권력자는 모두 고도카이라는 2차 단체 출신입니다. 야마구치구미는 사실상 권력 독점 체제이며 오늘 주인공 노우치 마사히로는 그들의 직속 부하입니다. 이런 계보를 잇는 노우치는 야마구치구미의 선봉, 얼굴, 간판 등 중역을 항상 맡고 있죠. 노우치가 직접 이끄는 노우치구미는 3차 단체에 불과하지만 일본 전체를 통틀어도 손꼽히는 규모의 지하 세력으로 엄청난 자금력 또한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우치는 향후 몇 년 내로 전임자들의 자리를 이어받으리라 점쳐지고 있죠. 그런데 그는 얼마 전 아내의 하이패스 카드를 도용해 600엔의 이득을 취했다는 이유로 체포되었고 그 몇 주 뒤에는 건강보험 부정수급건으로 다시 체포되었습니다. 이름값에 비해서는 상당히 사소한 사건들로 보이는데요. 그렇게 잘난 일본의 야쿠자 고물이 왜 이런 초라한 일로 문제를 겪고 있는지 오늘은 야쿠자 최고 유망주 노우치 마사히로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노우치 마사히로는 1966년 1월 9일 일본 큐슈섬 쿠마모토현에서 태어났습니다. 절대 어린 나이는 아니지만 제 채널에서 소개한 야쿠자 중에서는 가장 젊은 편에 속합니다. 1981년 노우치는 중학교를 졸업한 후 기우현에서 활동하던 야쿠자 조직 노리타케구미에 입단했습니다. 노리타케구미는 3대 야마구치구미 직계 야쿠자 노리타케 타케요시가 이끄는 조직이었죠. 노우치가 활동을 시작한 1980년대는 야마구치구미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3대 조장 다오카 카즈오의 사망으로 그 후계 자리를 두고 격렬한 전쟁이 벌어지던 시기였습니다. 말단 조직원들이 갈려나가던 그때 어린 노우치는 살아남았고 건축 토건업 갈치와 밀매 사업으로 빠르게 두각을 드러냈습니다. 20대 중반 나이에 노리타케구미 와카가시라 위치까지 올랐죠. 그러나 1990년 5대 야마구치구미 체제가 시작된 직후 노리타케 타케요시가 은퇴를 선언하고 노리타케구미를 해산했습니다. 향후 거취를 고민하던 노우치는 해산된 노리타케구미 본부 빌딩을 구입해 당시 떠오르던 야마구치구미 2차 단체 고도카이로 이적했습니다. 1990년대 일본의 버블 경제 붕괴와 폭력단 대책법 제정으로 많은 야쿠자 조직이 쇠락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고도카이가 세력을 둔 나고야는 여전히 경제가 화랑을 누렸고 고도카이는 야마구치구미 중심 세력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노우치는 항상 세력 확장 최전선에 서며 츠카사 시노부, 다카야마 키요시 같은 고도카이 권력자들에게 신뢰를 받았습니다. 결국 2005년 츠카사 시노부가 6대 야마구치구미 조장에 취임하고 이어서 다카야마 키요시는 와카가시라 자리에 올랐습니다. 2013년 그들에 이어 타케우치 테루아키가 고도카이 3대 회장이 되었죠. 노우치 마사히로 역시 고도카이 간부 위치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2015년 고도카이가 권력을 독점하고 전횡을 일삼는다는 이유로 간사이 지역 세력이 야마구치구미에서 대거 이탈해 고베 야마구치구미라는 새로운 조직을 설립했습니다. 이로써 6대 야마구치구미와 고베 야마구치구미 간의 전쟁이 시작되었죠. 그 후 각지에서 양조직 간 난투극, 총격전, 차량 추격전이 벌어지며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언제나 노우치 마사히로가 관여하고 있었습니다. 6대 야마구치구미의 선봉장으로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했죠. 2016년 5월 고베 야마구치구미 주요 인물이 고도카이 조직원에게 사살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고베 야마구치구미 간부들은 그 배후에 노우치 마사히로가 있다고 판단, 그를 향한 암살을 계획했지만 이 정보가 유출되어 살인 예비 혐의로 가담자들이 모두 체포되었습니다. 2017년 1월 교토에 위치한 독립폭력단 아이즈코 테츠카이가 마찬가지로 분열했는데요.
이 분열에 6대 야마구치구미와 고베 야마구치구미가 모두 개입하면서 대리전 양상으로 번졌습니다. 이때도 노우치 마사히로가 아이조커 테츠카이 본부를 점거하고 사문서를 위조하는 등 깊숙이 관여했죠. 이후 노우치는 고도카이 총괄위원장, 서열 3위에 해당하는 직책에 올랐습니다. 그 무렵 고베 야마구치구미는 전쟁에서 급속히 밀리기 시작했는데 6대 야마구치구미는 고베에서 이탈한 조직과 구성원을 다시 받아들였습니다. 재합류한 인원 중 상당수가 노우치 마사히로의 휘하로 배속되었는데요. 그의 노우치구미가 전쟁 선봉에 서 있기 때문에 힘을 실어주기 위함이었죠. 야쿠자 조직이 약체화되고 인원이 줄어드는 시대에 노우치구미는 세력을 불린 몇 안 되는 세력 중 하나였습니다. 전쟁이 잠시 소강 상태에 있었던 2019년 4월, 고베 야마구치구미 산하 간부가 누군가에게 흉기로 찔리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건 발생 2시간 후 실행범 2명이 경찰서에 출두했는데 모두 노우치구미 조직원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다시 확전될 것으로 우려했지만 고베 야마구치구미는 여러 행사를 앞두고 있다는 이유로 보복을 실행하지 않았습니다. 고베가 노우치구미에 대항할 힘이 없다고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죠. 2019년 11월 고도카이에선 조직 개편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대립전쟁에서 전과 등 야마구치구미 분열 후의 동향이 반영된 인사였는데 특히 전쟁의 키맨이라고 불리는 노우치 마사히로가 고도카이 와카가시라 직책에 오르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고도카이 권력 독점 체제에서 완전한 성골로 인정을 받은 것이죠. 이후 코로나 팬데믹 시기엔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조장이 은퇴하거나 해체하는 야쿠자 조직이 속출했는데 이때 노우치구미는 그런 조직을 대거 흡수하며 고도카이 세력 확대에 공헌했습니다. 심지어 더 윗선에 해당하는 야마구치구미 2차 단체 인원도 다수 흡수했죠. 노우치구미는 3차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야마구치구미를 대표하는 산하 조직이 되었습니다. 2023년 말 기준 정식 조직원만 200명에 달했고 조직 명단에 이름을 등록하지 않은 한 굴의 인원까지 더하면 1000여 명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일본 전국에서도 5손가락 안에 드는 세력 규모인데요. 분열 초기 2800명 규모를 자랑했던 고베 야마구치구미는 현 시점 그 수가 대폭 줄어서 400여 명에 불과합니다. 노우치구미가 단독으로 약체화된 고베 야마구치구미를 상대할 수 있을 정도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죠. 2023년 12월 스카사 시노부, 다카야마 키요시 등 주요 인사가 참석한 야마구치구미 연말 행사에서 노우치 마사히로가 행사 내내 도착하는 간부들을 맞이하고 조직원들에게 지시를 내리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노우치는 이를 지켜보는 경찰과 기자들에게 오늘은 누구를 잡으러 오셨습니까? 아침부터 고생이 많으시네요 라고 친근하게 말을 건네며 야마구치구미의 간판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비슷한 시기 기우현 경찰은 기우시에 있는 노우치구미 본부에 대해 대립전쟁 연루를 이유로 사무소 사용 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추가로 기우현 공안위원회는 기우시와 근처 오가키시를 폭력단 전쟁 경계구역으로 지정하며 노우치구미는 조직원 기숙사와 식당까지도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활동에 큰 제약이 생긴 노우치구미는 새로운 영역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노린 대상은 요코하마시에 있는 폭력단 소아이카이였습니다. 소아이카이는 독립조직으로 6대 야마구치구미와 동맹관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2023년 간부들이 대거 은퇴하고 고령화로 마땅한 후계자를 찾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언론과 폭력단 관계자들은 소아이카이가 6대 야마구치구미 산하로 들어갈지도 모른다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조직 인수 전문가인 노우치 마사히로가 이들에게 접근한 것이죠. 2024년 7월 고도카이 회장, 즉 노우치의 직속 상관인 타케우치 테루아키가 소아이카이 사무소에 출입하는 모습이 언론과 경찰에 포착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야마구치구미는 본거지인 고베를 벗어나 세력 확장을 시작한 1950년대부터 도쿄를 비롯한 관동 지역 진출을 시도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관동 조직들과 많은 충돌을 벌였으나 제대로 뿌리내리지는 못했고 관동 조직들과 친선 관계를 맺어 작은 지분을 두는 선에서 만족해야 했죠. 그러나 이번 소아이카이 흡수를 발판으로 야마구치구미가 관동에 본격적으로 진출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요코하마 경찰이 야마구치구미의 관동 세력 확장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엄포를 놓으면서 흡수 움직임은 잠잠해졌지만 소아이카이가 노우치의 영향 아래 놓여있는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2024년 6대 야마구치구미와 고베 야마구치구미 사이 전쟁은 6대 측으로 완전히 기울어졌습니다. 9년 전 고베 야마구치구미가 분열해 나온 이유는 권력을 독점한 고도카이 인사들이 다른 동문 조직의 사업을 가로채고 산하 조직에게 과도한 상납금을 징수하는 등 여러 전횡에 불만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6대 측은 전쟁 기간 동안 상납금을 인하하고 동문 조직에 고압적인 자세를 삼가도록 하는 지침을 내렸지만 전쟁에서 완전히 승기를 잡고 권력 독점이 더욱 강화된 지금 고도카이가 다시 야마구치구미 동문 조직들을 착취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초 야마구치구미 2인자이자 고도카이 총재인 다카야마 키요시가 노우치 마사히로에게 이신카이가 소유한 카지노이권을 빼앗으라고 지시했다는 소식이 슈에이샤의 보도를 통해 알려졌습니다. 이신카이는 야마구치구미 산하 조직으로 2008년 다카야마 키요시에게 반기를 들었다가 주요 간부들이 숙청된 전력이 있습니다. 다만 역사가 있는 조직이라는 이유로 간신히 존속할 수 있었죠. 야마구치구미는 특정 항쟁 지정 폭력단으로 5명 이상 모일 수 없기 때문에 노우치 마사히로가 관리하는 한 굴의 그룹이 이 카지노 탈취에 동원되었다고 합니다. 여러 정황상 고도카이 회장 타케우치 테루아키가 야마구치구미 7대 조장으로 유력해 보이는데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를 도와 조직 실무를 처리할 와카가시라 선발도 중요해지겠죠. 원래라면 현재 야마구치구미 집행부 간부 중에서 선발하는 게 맞지만 이들 대부분 타케우치보다 나이가 많아 아래에서 적절한 인물을 끌고 올 가능성도 높습니다. 적절한 인물이란 현재 타케우치 테루아키의 오른팔이자 야마구치구미 간판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노우치 마사히로겠죠. 과거 츠카사 시노부가 6대 조장에 올랐을 때 다카야마 키요시도 비슷한 방식으로 2인자 자리에 앉았습니다. 전쟁이 막바지에 접어든 시기부터 노우치는 다카야마의 명령을 받아 여러 교섭을 일선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와카가시라 인수인계 작업으로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죠. 현대 야쿠자 사회에서 자금력은 곧 권력이 됩니다. 야쿠자를 오랜 기간 취재해온 논픽션 작가 미조구치 아츠시는 저서에서 노우치의 현재 위세를 보여주는 한 에피소드를 소개했습니다. 노우치 마사히로가 긴자의 한 클럽에서 단 10분 동안 술을 마시고 나온 금액의 몇 배인 수십만 엔을 지불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에 가게 점원이 오야붕 이건 너무 많습니다 라고 말하자 노우치는 됐어 우리 하는 일은 돈을 쓰는 것뿐이니까 라며 가게를 나섰다고 합니다. 미조구치는 요즘 그런 씀씀이를 가진 야쿠자는 일본 전국에 5명도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바다 건너 일개 유튜버인 제가 알 정도의 특별한 야쿠자 노우치 마사히로를 왜 일본 정부가 그냥 두고 있는 걸까요? 사실 노우치는 일본 사법당국의 경계 대상 1호입니다. 올해 9월 노우치 마사히로는 타인의 ETC 카드 사용 사기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ETC 카드는 한국의 하이패스 카드와 비슷한 개념인데요. 2021년 노우치는 운전사, 비서와 함께 고도카이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고속도로를 이용하던 중 타인 명의의 카드를 사용해 600엔의 통행료 지불을 피했다고 합니다. 다소 황당한 혐의인데요. 폭력단 관계자는 ETC 카드 발급이 불가능한데 노우치가 사용한 카드는 그의 아내 명이었습니다. 일본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타인에게 ETC 카드를 빌려준 적이 있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40%가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만큼 사건성이 적은 일로 노우치도 결국 불기소 처분되었죠. 하지만 그는 10월 9일 새벽 다시 체포되었는데요. 2023년 2월 노우치는 자신의 의사로 손가락을 절단한 뒤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이때 국민건강보험을 부정하게 이용 45,000엔의 치료비 지불을 면했다는 사기 혐의를 받았습니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비슷한 사안으로 체포된 것은 전국 최초라고 합니다. 일본 국민건강보험제도에서도 고의사고는 보험급여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야쿠자 사회에선 잘못했을 때 사죄의 의미로 손가락을 잘라 상부나 사죄 대상에게 바치는 유비츠메, 앵코즈메라는 악습이 있습니다.
폭력단 대책법에 의해 엄격히 금지되고 손가락이 잘린 사람에 대한 사회인식이 좋지 않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러한 행위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는데요. 이 정도의 거물이 무슨 이유로 손가락을 잘랐는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경찰 발표나 언론의 보도가 확실히 나온 것은 아니지만 노우치 마사히로가 도쿄에서 이나가와 카이게 조직과 어떤 오해로 인해 마찰을 겪었고 그에 대한 책임으로 자의로 손가락을 잘랐다는 이야기가 폭력단 관계자들을 통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노우치의 손가락을 찾기 위해 해당 이나가와 카이게 사무소를 가택 수색했지만 찾을 수는 없었다고 합니다. 현재 일본에서 노우치 외에도 이런 경미한죄로 인한 야쿠자 체포 사례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사당국은 왜 이런 사소해 보이는 문제들로 그를 잡아두고 있는 걸까요? 우선 노우치 구미가 급속히 세력을 확대하고 있고 호전파 이미지가 강한 만큼 그의 운신폭을 좁히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경미한죄라도 수사 단계에서 20일 정도 구류가 가능하기 때문에 폭력단 수장의 손발을 묶어두기에는 효과적인 방법이죠. 또한 이런 구류는 야쿠자 내부 정보를 얻어낼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일본 정부는 폭력단 대책법과 폭력단 배제 조례를 통해 야쿠자들의 세력을 크게 줄여놓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부작용이 발생했는데 조직 범죄가 더 은밀해졌다는 점입니다. 과거 일본 정부가 야쿠자들의 활동을 어느 정도 용인했을 때는 그만큼 수사당국에 정보를 제공하거나 협력하는 야쿠자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들을 완전히 말려 죽이기 시작하면서 그런 관계는 깨져버렸습니다. 경찰과 협상 여지가 거의 사라졌으니 야쿠자들은 자신들의 위법 행위에 대한 어떠한 흔적도 남기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하 세력이 더 지하로 들어가 버린 것이죠. 노우치 구미만 봐도 경찰이 이름을 파악하고 있는 정식 구성원보다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한 굴의 인원이 더 많은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왕성한 활동을 벌이는 야쿠자 거물 체포는 폭력단 최신 동향을 확보할 몇 안 되는 기회입니다. 예를 들어 노우치의 ETC 카드 사건은 고도카이 집회에 향하는 중에 벌어진 일로 집회와 관련한 정보를 얻어낼 수 있었을 테고 손가락건도 그에 얽힌 배후 관계를 살펴볼 수 있었겠죠. 하다못해 최신 머그샷이라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일본 사법당국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노우치에게 큰 관심과 사랑을 보이리라 전망되는데요. 이런 관심이 일본 지하세계와 야마구치구미 권력구도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재즈감귤 채널은 여러분의 관심과 후원으로 운영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너무 좋아서 못 참겠다 싶으신 분들은 멤버십 가입을 고려해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